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과 기술이 만나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세상, 이 핀테크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두 기업인데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비자. 이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이 두 회사가 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핀테크 시장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히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만한데요. 디지털 결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대출, 투자 플랫폼까지 정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려고 그야말로 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 기술로 무장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파이와 비자는 그중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현재 가치 평가를 넘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잠재력을 함께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요즘 가장 뜨거운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소파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파이가 금융 서비스의 원스톱 샵 이걸 표방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전략인가요? 들어보면 학자금 대출 제용자 사업으로 시작해서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여기에 뭐 투자계좌, 신용카드, 예금계좌까지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지붕 아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진짜 금융계 종합선물 세트 같다고 할까요? 바로 그 종합선물 세트라는 비유가 소파이 전략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 상품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하나의 서비스로 소파이 플랫폼에 발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고객이 나중에 집 살 때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또 여유자금이 생기면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고 이런 식이죠. 아, 그런 전략이군요.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뭐 증거나 그런 게 있나요? 사용자들이 진짜로 여러 서비스를 같이 쓰는 경향이 보이나요? 네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 효과가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요. 소파이 고객 한 명이 사용하는 상품 수가 늘어나면서 제품당 연간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52%나 증가해서 98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뭐랄까 고객들이 점점 더 깊숙이 소파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전체 회원수도 34%나 증가해서 1,17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회원수랑 고객당 매출이 동시에 는다는 건 진짜 인상적이네요. 이게 그럼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실적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분기 총 매출은 1년 전보다 44% 급증해서 8억 5,800만 달러를 달성했고요. 특히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 주당 순이익은 무려 700%나 폭증하면서 0.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 넌갭이라는 건 주식 보상 비용처럼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거나 일회성인 항목들을 제외해서요.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능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조정된 이익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700%요. 와, 700% 증가는 진짜 놀라운 숫자네요. 핵심 사업이 정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근데 소파이에게 또 다른 잠재적인 성장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요. 특히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요.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학자금 대출 사업의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보유한 기존 학자금 대출 자산을 민간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런 정책 변화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원래 학자금 대출 제융자로 사업을 시작했던 소파이한테는 그야말로 뭐 굴러들어온 복덩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또 설령 매각이 결정된다 해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소파이 경영진도 당연히 이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만약에 정부 보유 학자금 대출 자산이 시장에 풀린다면 이건 소파이에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대출 자산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수많은 잠재 고객들을 새롭게 소파이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여기서 말하는
더블 바텀 라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아, 일석이조 효과. 네, 물론 아직 확정된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어떤 조건으로 또 누구에게 판매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쟁도 당연히 치열할 거고요. 하지만 이런 잠재적 기회 자체가 소파이가 앞으로 몇 년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분명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핀테크 세계의 또 다른 거인으로 가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비자. 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인데 이 오래된 강자는 현재 이 핀테크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사실 비자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은 좀 혁신에 둔감해지기 쉽다. 이런 선입견도 있는데 여전히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거의 절반, 전 세계 시장의 한 3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비자의 가장 큰 힘은 역시 수십 년간 구축해온 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더 많은 가맹점이 비자 카드를 받으니까 더 많은 소비자가 비자 카드를 쓰게 되고 이게 다시 더 많은 가맹점이 비자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 근데 여기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 맞춰서 꾸준히 기술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가맹점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꾸준한 혁신이 계속 뒷받침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근 실적을 보면 그런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0억 달러, 그리고 넌캡 주당 순이익은 23%나 증가해서 2.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된 총 결제 금액, 즉 페이먼트 볼륨, 이것도 8%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여전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증거죠. 이야, 이미 시장을 거의 장악한 기업이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요즘 보면 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BNPL 같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나 심지어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같은 기술들이 비자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하고 서비스 모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비자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지금의 시장 점유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자가 겨냥하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9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산거래 결제 시장 전체거든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현금이 아닌 디지털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비자는 이 흐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자는 이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그냥 위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에 투자하거나 핀테크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즉, 변화를 주도하거나 최소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위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비자의 규모, 또 적응력, 그리고 시장 자체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그 지배력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파이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 비자는 압도적인 네트워크와 또 끊임없는 혁신으로 정상을 지키는 챔피언,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두 기업 모두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핀테크라는 산업 자체에 내재된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특히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으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져서 대출과 결제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경제 상황은 이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교적 괜찮다는 평가도 있지만 좀 불안한 신호들도 감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현재 경기가 표면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예상보다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고요.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관세 문제 같은 걸로 인한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5년 재정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이런 경제지표 악화가 소파이랑 비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이 좀 다르니까 영향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경기 둔화 시나리오를 만약 가정해 본다면 아무래도 소파이의 경우에는 대출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 소득 감소나 실업률 증가는 곧바로 대출 연체율 상승이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비자는 결제 처리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니까 소비 지출 자체가 위축되면 전체적인 결제 처리량, 즉 페이먼트 볼륨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겠죠. 물론 비자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특정 지역의 경기 침체 영향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불합실성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중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투자를 피해야 할 이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단기적인 어떤 경기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파이와 비자가 가진 각각의 강점과 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기 지표 변화나 시장의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속한 핀테크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성, 그리고 각 기업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긴 호흡으로 보면 충분히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거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기업, 소파이와 비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파이는 금융의 모든 것을 담으려는 그런 야심찬 원스톱 플랫폼 전략으로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핀테크 강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습니다. 핀테크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파이는 파괴적 혁신가의 길을, 비자는 기존 강자의 자기 혁신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저희가 계속 강조했듯이 거시경제라는 파도가 이들의 항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항상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파이와 같은 신생 핀테크 기업과 또 비자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강자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복잡한 시장에서요. 과연 미래 금융의 진정한 혁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모든 것을 바꾸려는 어떤 파괴적인 기술, 디스럽션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효율화, 에피션시가 결국 답이 될까요? 혹은 이 둘이 결합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가 등장하게 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금융의 미래를 읽는 더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 곱씹어볼 만한 그런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또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드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